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부분 다 사실은 했고요. 오늘은 좀 마무리해서 다듬는 그런 수준의 이 강좌가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해놨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여기 위에 세 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 독서 메모 DB 이것은 원래 이제 인사이트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아래 노션 양식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괜히 헷갈리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서 정보, 그리고 하나는 목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양식과 합쳐진 인사이트,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해놓고 매뉴얼을 보시면 오늘 그 4강 매뉴얼을 새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크게 그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그 목차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템플릿 만드는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템플릿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지난번에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도서정보 DB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무 도서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위에 간단하게 출판사, 발행일, 저자, ISBN 요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목차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간단 제목, 내용, 링크, 분류, 책 표지, 그리고 목차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목차 DB랑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도서정보 DB 이것에 어떤 도서든지 새로 입력을 했을 때 이런 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열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차 DB랑 그리고 인사이트 DB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자체 내장되도록 하는 것.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새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 요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이런 목차 DB와 그다음에 인사이트 DB가 나와 있는 이런 폼을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템플릿은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가 매번 반복되는 어떤 폼이 있는 그런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이 템플릿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롬으로 접속을 하셨을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 크롬에 탭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탭에 notion.io를 입력을 하면 본인의 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노션이.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탭을 하나 더 해서 노션 이거를 두 개 창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면 오가면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션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탭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탭을 만들어 놓고 두 개 탭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 탭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 나의 책장 공유용 이 페이지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목차 DB 옆에 점 6개 나와 있는 요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링크 복사를 한번 눌러주세요. 목차 DB 옆에 점 6개 클릭해서 링크 복사. 지금 본인의 그 나의 책장 공유용 사이트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그 나의 책장 공유용 복제해서 여러분 다 개인 페이지에다 저장해 놓으셨죠? 목차 DB는 책의 목차들만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목차 DB 옆에 이 점 6개 클릭하셔서 링크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를 다른 창에서 도서정보 DB로 들어가세요. 도서정보 DB. 마찬가지로 얘 똑같은 건데 이 나의 책장 공유용을 두 개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서 목차 DB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하나에서 도서정보 DB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 만들기 옆에 아래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밑에 새 템플릿을 만드십니다. 새 템플릿. 자, 그럼 새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빈 템플릿이 하나가 생겨요. 이 밑에 있는 이 영역을 콘텐츠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콘텐츠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뉴가 어떤 형태로 붙여넣을 것인지. 그럴 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차 DB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제 저는 목차 DB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목차 DB에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그냥 목차 DB라고 하는 것만 나오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셔가지고요. 네, 여기 점점점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터 아니면 점점점 아니면 여기에 혹시 그 버튼이 와이파이 같은 그런 이 버튼이 보이시는 분은 그게 필터 버튼이거든요. 제 창을 좀 이렇게 여기 필터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필터 버튼이 안 보이시면 점점점 누르셔서 필터. 그래서 여기 필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필터링을 하는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새 페이지에 책 제목을 집어넣으면 새 페이지에 책 제목이 들어가면 여기 도서명에 그 제목과 똑같은 애들만 여기에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치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목차 DB 중에서도 돈의 속성에 대한 목차들만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필터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도서명을 선택을 하세요. 도서명은 뭐냐면 그 목차 DB에 있는 도서명이에요. 목차 DB에 연결되어 있는 도서명. 자, 그래서 도서명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도서명 중에 값을 포함한 데이터, 여기에 이 네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해놓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연결할 것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가 물어보는데 우리는 지금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여기 위에 보면 새 페이지라고 있어요. 요 새 페이지가 요 새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 책은 없으니까요. 크롬을 제가 한번 가서 해보죠. 새 템플릿 붙여넣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여기서 필터 도서명 새 페이지 나오는데 크롬에서도 자 여기서 지금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이 새 페이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요 새 페이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새 페이지에다가 제목을 다른 걸 넣어버리면 안 돼요.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컨플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새 페이지를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 모두에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옆에 이 빨간 점, 주황색 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보면 여기에 모두에게 저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페이지를 나가지 마시고 아직 다른 탭에서 나의 책장 여기에서 이거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차 DB까지 있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도서 정보랑 목차 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밑에 독서 노트 DB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삭제를 안 했으면 세 개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도서 정보 DB랑 목차 DB, 그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해서 인사이트 DB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목차 DB는 관계형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아래 쭉 내리시면 관계형이라고 있어요. 특성을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관계형 누르셔서 도서정보 DB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만약에 있다면 공유용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하셨으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아마 가장 위쪽에 있을 텐데 어쨌든 도서정보 DB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도서정보 DB에도 표시를 할 거냐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형 추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인사이트 DB가 목차랑도 연결이 돼 있고 도서 정보랑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도서 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여기 복사해 놓은 거 여기서 필터를 누르시면 이제 도서 정보 DB가 나올 거예요. 도서 정보 DB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까랑 똑같아요. 도서 정보 DB 값을 포함한 데이터에서 새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아래 모두에게 저장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빨간 점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저장. 모두에게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럼 뭐냐면 새 페이지에 여기에 도서 그 책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책의 목차가 여기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인사이트로 내가 그 책에 대한 메모를 한 것이 있다면 그 책에 대한 메모를 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을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도서정보 DB에 여기에 눌러보시면 아래 화살표 있는데 새로 만들기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새 페이지가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새 페이지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점점점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기본 템플릿 말고 여러분은 여기 점점점을 누르셔서 이걸 기본으로 설정, 그거를 누르시고 아, 있던 이 새 페이지 있잖아요. 이건 헷갈리니까 그냥 누르셔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지금 그걸 눌렀더니요. 도서정보 DB의 모든 보기에 적용, 네, 표 보기에만 적용 두 가지가 나와요. 모든 거에 적용으로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갤러리에서 책을 만들거나 여기 표에서 만들거나 어디서나 그 템플릿을 기본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거를 한 번을 더 만들어 본 거예요. 기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 이제 새 페이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가 첫 시간에 페이지에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거는 이 안에 뭔가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아이콘이 있는 게 있고 아이콘이 없는 게 있어요. 아이콘이 있는 거는 목차라든가 뭔가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아이콘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뭔가가 작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센스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새 페이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만드신 기본 그 템플릿이에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만든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 거는 제가 얘를 필터링을 안 해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선 지금 말센스인데 이거는 다른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템플릿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템플릿을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 여기서 아래 화살표 누르시고 다시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면 그러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이 템플릿 작업했던 템플릿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이거를 필터링을 안 해놓은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도서정보 DB에 아까 했던 것처럼 값을 포함한 데이터 새 페이지 이렇게 하고 모두에게 저장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템플릿을 좀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여기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는 지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삭제를 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삭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만 있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새 페이지를 그걸 누르시면 그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지 않을 책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작업을. 그런데 이제 어떤 책을 한 권을 내가 읽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만약에 읽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제가 목차 작업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차 작업을. 자, 여기서 새 페이지 누르시면 세컨드 브레인에 대한 목차는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차도 비어 있고 인사이트도 비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목차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수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목차라고 하는데 마우스로 가져다 대보시면 여기에 복사라고 하는 클립보드에 복사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얘를 여기 밑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붙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블럭이 지금 하나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블럭으로 돼 있는 거를 여기다가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제거하지 않으면 항상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로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한 줄이 그냥 줄바꿈이 돼 있는데 이렇게 줄바꿈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가장 좀 그 단순하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면 여기 일부 백스페이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나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블럭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 블럭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여기 항상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항상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작업을 해줘서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블럭을 다 별도의 블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목차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자, 이 필터링은 조금, 저는 평소에 이렇게 안 해요. 자, 좀 테스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 점 6개 메뉴 핸들을 눌러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다 내용 정리를 하면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그 세컨드 브레인의 목차라서 이 페이지 안에만 있으면 이게 세컨드 브레인의 목차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 목차 DB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책들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 개의 책들이 여기에는 다 모여 있거든요. 도서명이 달라요. 도서명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거기에 있는 이 챕터고 목차고
돈의 속성에 있는 요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세컨드 브레인에 여기에 그 도서명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세컨드 브레인의 목차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도서명을 가려버리잖아요. 도서명을 만약에 가리면 얘는 도대체 어느 책의 목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앞에 제목을 집어넣고 구분자를 하나를 집어넣고 목차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책 제목과 목차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찾기도 되게 편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렵죠, 지금? 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도서 정보에 세컨드 브레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너무 무책임하게 된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삭제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필터링을 하는, 그러니까 그 형태로 형식으로 맞춰주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고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작업용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지난번에 3강에 보면 3, 4강 여기를 보시면 매뉴얼에 도서정보 DB에서 목차 작업, 수작업 하는 방법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 방법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오늘 그 4강 여기에 보시면 챗 GPT를 이용해서 목차를 정리하는 샘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챗 GPT를 아니까 좀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있는 책들의 목차를 보니까 크게 한 세네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 정도로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12가지 인상의 법칙을 보면 목차가 법칙 1, 2, 3, 4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이 중간에 아까처럼 한 줄씩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 요런 거는 정말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형태는 이거예요. 행 사이에 공백을 넣는다. 행과 행 사이에 공백을 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목차 앞에 추가한다. 시각적으로 제목과 목차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 요 표시를 제목과 목차 사이에 삽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챗GPT에다가 아래 내용의 각 행 맨 앞에 제목을 추가하고 행 사이에 한 행씩을 추가해서 정리해줘. 요렇게만 해도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세컨드 브레인 여러분 챗GPT 앱을 컴퓨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제목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추가하고 행 사이에 한 행씩 추가해서 정리해줘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블럭이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제거하지 않은
참고로 여기 정렬은 여기 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이디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정렬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헷갈려서 이렇게 위아래로 혼동돼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차 기획자의 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부하고 시간 관리 밑에 내용이 한 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좀 복잡하게 아래 내용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정리해줘.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한 줄을 여기에 샘플을 복사를 해가지고 얘는 대구분이고 얘는 챕터 제목이고 얘는 챕터 부제다. 대구분은 그대로 둔다. 챕터 제목과 챕터 부제는 한 줄로 합친다. 각 구분과 챕터 제목 앞에 제목을 집어넣고 추가한다. 그리고 각 행 사이에 한 행씩을 추가한다.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하면 얘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얘는 좀 더 복잡해요. 얘는 일장 해놓고 거기에 그 아티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 세로 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 세로 줄은 먼저 행바꿈으로 대치한다. 그럼 한 줄을 바꾸겠죠? 그리고 각 행 앞에 제목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모든 행 사이에 한 행씩을 추가한다. 요 조건을 가지고서 하시면 가능하고요. 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책은 좀 더 복잡해요.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그 카테고리 그 중간 구분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아티클이고 그 아티클에 그 내용이 이 밑에 또 한 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것에 맞추어서 이 형식에 저희가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이 형식 행 사이에 공백을 넣고 제목과 목차 사이에 구분선을 넣는다라고 하는 요 기준에 맞추어서 얘네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조건들을 달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간단한 거는 그냥 수작업으로 다다다닥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대치하는 거 그걸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나름의 패턴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패턴을 가지고서 이 목차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시면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는데 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좀 나름대로 이 책마다 목차들이 다 달라요. 목차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그래서 어쨌든 요 처음에 있는 이 조건, 요것에 맞추도록 여러분이 좀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을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서 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독서 노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노션으로 독서 노트 만들기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지금 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를 보면 이 사진, 책 표지는 어디서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출판사도 복사해서 집어넣고 뭐 복사해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요 한 페이지 꾸미는 것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독서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책을 읽고 메모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에 진을 다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손쉽게 해결을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손쉽게 내가 메모를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래다 만들어 놓은 이 노션 양식이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한번 보죠. 도서 장별 정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한 권의 내용을 내가 차례대로 좀 정리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여기에 요게 정렬이고 요게 필터잖아요. 그래서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여기 보시면 아이디, 아이디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아이디가 뭐냐면 여기 목차 DB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이렇게 쭉 번호 순번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책의 챕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목차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얘네들처럼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순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이 속성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번호를 매겨지고 이 번호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집어넣는 그 순번대로 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 아이디로 정렬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제목이 그 구분이 없더라도 얘가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디가 이 순서, 목차 순서를 정하는 그런 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도서 장별 정리용 여기 부분은 아이디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있어요. 여기 필터 부분에서 내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차 기획자의 노트가 선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책 말고 아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순번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했는지 작성일, 그리고 모두에게 저장. 자, 내용 정리, 작성일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료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여기서 얘기할 진행률에 대한 부분. 그래 독서를 이 책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에 독서 진행률에 내가 어, 얼만큼 읽었는지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네요.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별로 책의 한 챕터씩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도서 장별 정리용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내가 책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음. 그리고 출처,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요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기 한번 보죠.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용할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요거는 지금 양식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출처, 이 내용은 어디서
했느냐? 출처는 그냥 이 책의 어디 부분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문해력, 여기에 지표 불일치 문제, 이걸로 그냥 대충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시면 첨부 파일을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양식을 제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첨부 파일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하면 응답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것은 내가 여기에 출처가 나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목차 DB와 도서정보 DB가 있어요. 도서정보 DB에서 내가 시간 날 때 이거를 이제 이 책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 문해력. 이거는 제가 안 해놨네요, 여기다. 어.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를 하죠. 여기 꽃들에게 희망을,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이거를 여기 꽃들에게 희망을 책만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인드 맥북의 24 챕터. 자, 그럼 여기는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맥북 해놓고 여기에 목차 DB에서 얘는 그 저거를 정리를 안 해놨네요, 목차를. 자, 만약에 이렇게 책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 도서정보 DB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게 나와요.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챕터 목차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 도서정보뿐 아니라 여기 목차 DB에서도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면 여기에 저건 연결을 안 해놨군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 DB와 도서정보 DB에서 내 인사이트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공개 양식을 누구나, 링크가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응답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에게 설정을 해놓고 양식 링크를 복사를 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셀폰 있으시죠? 셀폰에 나와의 대화 창 있죠? 나와의 채팅.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그거를 수시로 작성을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사진 찍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어느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다 음, 했을 때 카메라로 이거를 찍어서 첨부 파일로 여기다 첨부를 하시고 아니면 사진 보관함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다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얘도 똑같이 여기에 응답에 그게 들어와요. 또는 여기서 이 주소를 사파리에다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사파리에다가 붙여넣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내보내기, 홈 화면에 추가. 변호사님, 근데 전화기를 어떻게 그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맥의 신기능입니다. 아, 맥에. 과 예, 아이폰의 신기능입니다. 진짜로요? 아니면 네, 진짜로요. 그러면 이럴 수가 없네요, 그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셀폰에서 하는 거를 지금 컴퓨터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여러분이 셀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독서 노트라고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아이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크롬에서 크롬에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점점점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네, 거기에서 내려보시면 거기에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에서나 책을 읽으면서 셀폰으로 촬영도 하실 수 있고 또 이걸 누르시고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도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굳이 내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말로 이렇게 딕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입력을 시켜놔도 되죠. 아니면 아예 셀폰에서 여러분 그 노션 여실 수 있잖아요. 셀폰에서 노션 열어가지고 여기서 노션 공유용 쭉 내리시면 요거 있으니까 응답이 아니라 인사이트 입력용. 여기서는 편집이 안 돼요. 여기서 공유 해서 요 링크 복사 해가지고 크롬에서 여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는 사파리를 쓰니까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노션에서 그렇게 열어서 여기서 홈 화면에 추가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독서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녹음으로 타이핑하는 거, 그것과 함께 여기에 사진 찍는 그런 이 첨부 파일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여기에 도서정보 DB에서 그 책을 링크를 시켜주고 또 목차 DB에도 링크를 시켜주고 자, 예를 들어서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열기, 스페이지 하고 지금 얘도 보니까 아주 착하게 돼 있으니까 복사해서 노션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에서 직접 그걸 하셔도 돼요. 이 내용에 내가 구글에서 열었더니요. 예, 액세스, access blocked notions request does not comply with Google's policies. 그래가지고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 양식의 권한을 네, 안 바꿔주셔서 그래요. 여기서 변경 누르셔가지고 네,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로 해야 돼요. 여기에 링크가 있는 이 맨 위에 걸로 지금 돼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공개. 그래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카톡방에 뿌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다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독서 노트를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또 뭐가 가능하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 운동, 뭐 책 읽기, 뭐 이런 거 해서 하루에 그 헤비 트래커라고 하는 거, 음. 그거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양식 공유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내 홈 화면에 추가를 해놓으면 매일매일 노션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 몇 개만 누르시면 그럼 헤비 트래커의 그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 양식, 노션 폼은 정말 노션을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dd to 홈 스크린 했더니 인스톨이 있고 create shortcuts로 있는데, 예, 크리에이트 쇼컷 그리고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독서 노트인데 독서 노트 아니고 뭐 투두 리스트라든가 이런 걸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해야 될 일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런데 셀폰을 가지고서 버튼 한번 누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한마디나 이런 거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서 이게 정리가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그걸 가지고서 이 정리하고 거기다 만약에 이 응답에다가 체크박스 여기다 하나 해놓으면 체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도 할 수 있으니까 노션 폼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들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노션 안에 있지 않고 노션 바깥에서 노션으로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를 집어넣는 방법으로도 이 노션 양식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칼렌다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커스터머랑 할 거를 간단하게 적용시켜서 이런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에서 날짜랑 시간, 포함. 네? 시간 포함. 뭐 이거를 해놓으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여기 날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시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셔서 가능성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저는 이 노션 양식을 보면서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그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참. 마지막으로 독서 진행률 요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독서 진행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도서 장별 정리용에 체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 독서 진행률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성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도서정보 DB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에 여러분은 이게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 목차 DB가 공유가 한번 돼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롤업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차 DB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서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속성 중에 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롤업을 클릭을 하시고요.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롤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차 DB와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유형에서 롤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관계형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게 목차 DB, 인사이트 DB. 요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목차 DB에서 가져올 거예요. 목차 DB에서 가져오는데 목차 DB부터 먼저 한번 보죠. 목차 DB 창 두 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목차 DB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목차 DB에서부터 먼저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 제목을 완료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완료하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도서정보 DB로 가셔가지고 아까 하던 거, 자, 롤업에 목차 DB를 관계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가져올 거냐, 거기에서 방금 완료를. 전에 만들었던 완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완료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이 계산에서 원본 표시가 아니라 여기서 비율 음, 해서 체크된 비율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 막대, 원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하면 그냥 숫자만 퍼센트가 나오고요. 막대를 하면 이 바가 나오고 원형을 하면 원형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막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구성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SBN이었어요. ISBN 입력하고 그래서 도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에 입력을 하느냐, 독서 메모를 입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식 폼, 이 양식 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이 템플릿은 제가 좀 수정해서 한 내일 정도나 이걸 대충 완성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까지 있었던 거 싹 지우시고 다시 이 복제를 해 가셔서 새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과정인데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AS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다들.